2017년 1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 손님들이 방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온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의 일환이다. 1970s we started our forestation policy and planted this tree. Yeah, so this tree is our holy place of forest. As you can see. 국립수목원을 찾은 손님들은 라오스에서 임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우리가 지난 세기 이뤄낸 산림복구 경험에 관심이 많다. We learn more how to get the idea or how your successful story or activity, so we can bring to Laos to apply in our country. And this opportunity, I am very proud that come to visit Korea. 라오스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 이를 개발하려는 해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 행태에 따라 대규모 산림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50 years ago, in the book very empty. Right now, forest covered by forest. 대한민국의 숲은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곳이 되었다. 우리의 국토 대비 산림 면적 비율은 2014년 말 기준으로 63%.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숲이 많은 나라다. I think the story of reforestation in Korea is really fascinating, and it'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Korea's economic rebuilding.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산림 녹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일제강점기 자원수탈 차원에서 이루어진 숲의 황폐화는 한국전쟁의 포화로 더욱 심화되었다. 전후 복구를 위한 목재 수요 증가, 피난민 증가에 따라 난방과 취사용 벌목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산은 더욱 헐벗을 수밖에 없었다. 산림 황폐로 인해서 국가의 재난이 온다는 것이 홍수와 가뭄도 오고 산사태도 나지만은 연료가 모두 고갈이 되면 온 국민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거죠.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70년대 초반에도 헐벗은 산림의 모습은 여전했다. 감단 명료하기 이를 데 없는 한 문장이 공표된 건 1973년. 정부가 지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정부는 산림 복원을 위해 마치 작전이라도 벌이듯 온 나라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했다. 이러한 총력전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였기에 보다 쉽게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사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In the 1960s, did not work terribly well. But then in the 70s, in the second phase, and even in the 1980s, real change became possible. I think that there was very strong support for reforestation from the government and leadership by the government, and it was important when problems were encountered. 산림 녹화를 본격화한 이래 거의 해마다 국토 녹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됐고 또 엄격히 실행됐다. 국토 녹화 10개년 계획은 무려 4년이나 앞당겨 완수됐는데 그 기간 동안 30억 그루 가까운 나무들이 108만 헥타르에 심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산림 문제를 갖다 단순히 임업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국토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와 같이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1970년대 산림 녹화를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라오스.
60, 7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토의 약 75%가 산악지대, 농경지는 전체 국토의 9.2%에 불과하다. 평지에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은 당연히 많지 않고 산을 태워 화전농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중 한 사람을 만났다. 따모 선패 씨. 화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들에게 화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แต่ว่าอันเรื่องอื่นนี่ถ้าว่าอายนี่คิดบ่ได้แต่ว่าข้าพเจ้าเองนี่คือสาวให้นากรรมกรอันน่ะบ่ฮู้หนังสือ1บ่ฮู้หนังสือแล้ว2มาหากะคนต้อยต่ำคูบ่ฮู้อันน่ะค้าขายบ่มีเงินว่ามันหมดนั่นแหละแล้วก็ได้ซ้ำนี้เฮาก็เอาซ้ำนี้แล้วก็เลี้ยงลูกเลี้ยงหลานแล้วก็แล้วไปเพราะว่าเรื่องอื่นเฮาบ่ฮู้เฮ็ด The difficult for try to help 10% of poor people. The main problem is education. There are uneducation and also ethnic, small and minor ethnic people. 고온다습한 기후로 산림의 자생 복원력이 뛰어난 라오스에서 화전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1970년대까지 산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화전민들이 있었다. 나무 한 그루가 아쉽던 그 시절, 그들은 왜 산을 헤치면서까지 화전을 일궈야 했을까? 화전 정리는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부터 거의 700년 정도 이어오던 그러한 정말 그 사회 문제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966년에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출발이 됐는데 경북 울진에는 화전민 정착촌의 옛 모습을 간직한 집이 남아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없어진 화전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집단 정착촌. 이제 불이 잘 붙었네. 집주인 최순효 씨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나이가 10살이었단다. 그때는 뭐 진짜 뭐 완전 도시였죠. 저에 있을 때는 진짜 시골 초가집 이제 뭐 투방집 이런데 흙집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이 진짜 새로운 집이었지요. 뭐 세민으로 이제 뭐 창틀도 전부 다 이제 유리로 돼 있고 뭐 문도 다 이제 현대식 돼 있고. 무려 30만 가구 이상의 터전을 옮기고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 어떤 정책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다. 화전 정리 지침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화전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경사도 가지고 했습니다. 현장 가서 경사도가 20도가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화전이 안 되는 거로 해서 모두 철수시키고 나무를 심었고 경사도 20도 미만은 화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한 가구당 40만 원의 이주비를 줬어요. 그 당시 40만 원이면 지금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받아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전정리심의위원회를 5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00% 시장과 군수가 책임지고 직업을 할선했어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주 화전민들의 관심사인 새 직업 알선, 자녀 교육에도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화전민 한 가구를 도시로 이주시키는데 무려 56종류의 서류가 필요했다고 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97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 노래에는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 당시로서는 이루기 어려웠던 시대적 욕망이 투영돼 있다. 여름이면 꽃이 피네. 푸른 숲을 복원하는 것은 70년대의 지상 과제였던 것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목소리를 크게 높이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과제가 참 많았던 그 시절. 사람들의 눈이 닿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산림 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적 캠페인이 펼쳐졌다. 한국의 산림 녹화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긴 했지만 자발적 동기부여라는 핵심이 자리 잡고 있다. 겁목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어 사전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이 단어는 뭘 뜻하는 걸까? 당시 겁목관으로 나섰던 전직 산림 공무원 두 분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았다. 그걸 주더라고. 그걸 분량비호가 얼마 돼 있고 건실한 묘목이 얼마큼 돼 있다 등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 당시 그 산림용 복합비료는 저 밤알보다 컸어요. 예. 그걸 갖다가 그 3개씩 이렇게 심으면 그걸 이렇게 파보면 거기 알이 나와요. 예. 그래 그런 게 제대로 줬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겁목이에요. 예. 심어놓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건지 검사를 할 때 원칙은 교차. 즉 겁목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식목 상태를 검사한다는 것이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교차 겁목이라는 번거로운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70헥타르를 낙엽송하고 소나무를 식재한 일이 있어요. 그 해에 제가 겁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겁목을 받을 때는 겁목관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장소만 가르쳐주고 직접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데는 따라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내가 심어놓고 내가 겁목을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부풀릴 수가 있잖아요. 교차 겁목을 하면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리기를 어떻게 부풀려요? 타 지역에서 온 이 양반이 책임을 지는데 그러니까 부풀릴 수도 없고. 교육 이수 후에야 현장 투입으로 연결됐던 겁목 제도. 당시 산림 공무원들에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 해마다 그 산림 행정 종합 평가라는 걸 했어요. 그 평가 중에 가장 큰 항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성군에 그 당해년도에 뭐 3,000헥타르를 조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활착률이 몇 프로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강원도 그 당시 21개 시군 중에 일본서부터 21개 시군까지 서열이 딱 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근무 평가를 받는데도 그게 상당히 그 영향을 주었고 물론 그 근무 평가를 잘 받다 보니까 승진도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잘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승진도 처지게 되고 그런 혜택을 받았죠. 공무원들을 움직인 겁목 제도 덕분에 심어놓은 나무가 더 많이 살아남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활착률은 전적으로 자발적 동기부여의 산물이다. 겁목과 함께 자발적 동기부여 정책으로 꼽히는 것이 마을 양묘다. 1973년 3월 21일자 신문에는 묘목 품귀 현상에 대처하고자 마을 단위의 양묘 사업 실시가 소개됐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마을 주민들의 조림 욕구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돈벌이가 없으니까 소득이 괜찮으니까 반에서 하겠다 해서 반 내서 했어요. 그 당시 돈이 또 귀했고 어려운 시기니까. 그냥 사실 뭐 농사 짓는 것보다 그게 좀 더 낫어요. 그렇죠. 뭐 농사 짓는 것보다 소득은 그 당시 소득면이 좋죠. 근데 그건 아무 생각 할 수도 없고 망을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마을 양묘는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됐다. 따라서 잘하는 곳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새마을운동의 경쟁 원리가 양묘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됐던 것이다. 당시 신문을 살펴보면 최우수 실적을 자랑하는 마을에 정부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같은 해 추석상 차림 비용과 최고 인기 직업이었던 은행원 초봉과 비교해봐도 마을 단위로 지급된 100만 원은 상당히 큰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농민에게는 나무가 많이 살면 특별예산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근을 작용해서 결국은 치산녹화 사업이 농민들로 하여금 더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그게 모든 것이 저는 당근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우리 산야에 식재됐지만 결과적으로 숲은 크게 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산림의 속성상 장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심는 나무보다 베어내는 나무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1959년도부터 시작해서 72년도까지 70만 헥타를 연료림을 조름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70만 헥타 중에서 43만 5천 헥타만 남아있고 26만 5천 헥타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진 원인은 뭐냐?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혹은 도시가 확장된다든지 그런 용지로 전용되다 보니까 산림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합심해 땀 흘려 얻어낸 경제 성장, 그 열매는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임산 연료를 대체하는 석탄의 보급이 넉넉해진 경제 사정에 힘입어 급물살을 탔던 것이다. 게다가 산림 녹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던 당시 정부에서는 필요한 목재 수요를 해외에서 공급받는 정책 기조까지 확립했다. 더 이상 나무를 베어내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 녹화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어디를 불문하고 다 전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가면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그것들이 소비 욕구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바로 1차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1978년 제8차 세계 산림총회 참가를 계기로 우리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산림 복원, 그 비결에 대해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였다. 해외 유수 매체에도 마을 단위로 조성된 산림계의 활약상이 소개됐다. 경제 성장과 산림 녹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만 조그만 묘목을 심지만 반드시 확언하건대 이 나무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원조받은 지원금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든 우리의 경험은 이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황사 피해의 발원지로 알려진 네이몽구 쿠부치 사막에서는 한국의 미래숲 회원들이 사막화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녹지를 만들고 있고, 개발도상국과의 국제 협력 관계에서도 한국의 경험은 현지인들에게 더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Very often when I travel and speak to people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y want to know how Korea did it, how Korea did manage to catch those two rabbits. So I think the Korean experience is really important and inspirational for many countries, but we will have to help them learn lessons from it and apply it in their own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challenges they face. 인도네시아의 롬복 섬에서 저탄소 성장 시대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선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1.1%씩 총
6만 2천 헥타르의 산림이 감소했다고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면 나무가 보유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데 레드 사업은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대신 자국 내 탄소 배출권을 그만큼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연구진이 참여한 레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롬복에서 진행됐다. 레드 사업의 파트너 롬복의 산림 공무원은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KPH Rinjani Barat mempunyai data berapa potensi karbon di berbagai kondisi hutan yang ada di Rinjani Barat. Itu salah satu bagian terpenting yang diperoleh oleh KPH Rinjani Barat dengan adanya riset dari Korea Forest Institute bersama para universitas di dalamnya, sehingga kalau ada para pengusaha atau para negara-negara yang punya komitmen untuk memberikan kontribusi REDD+, kami sudah punya datanya di dalam setiap titik dan setiap kondisi dari kawasan hutan.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하고 GPS 탐지 기술로 토지 이용과 산림의 변화를 추적해 나갔다. 한국 연구진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에 롬복 산림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레드 사업 타당성 조사의 다음 단계는 주민들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사회경제 조사였다. 대대로 숲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에 가까웠다. 연구진에게 부여된 또 다른 임무가 정부와 주민 간의 계약을 공정하게 평가해줄 중재자 역할이었다. 서부린자니 보호린 관리소와 램백 마을에 있는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 숲에서 나온 수익을 갖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Masuk diam-diam dia mengelola ini, dia tanam komoditi yang lain tuh kayak pisang, kopi, kakao. Jadilah dari hasil itu masyarakat bisa hidup. Saya sendiri merasa lebih enak sekarang, lebih nyaman karena sebelum pemerintah memberikan kita program, masyarakat ini masih takut mengelola kawasan karena dikejar-kejar oleh pemerintah dulu.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숲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것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산림 파트너십 체결 이후 해마다 이어지던 산림 감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롬복섬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Sebelum ada program pemerintah, kita diberikan bantuan oleh pemerintah. Jadi kita masih miskin, ya, masih miskin, belum bisa beli TV, belum bisa menyekolahkan anak sampai kuliah. Tapi sekarang semuanya bisa kita lakukan. Jadi kita senang sekali. 2015년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 529개 관리소 중 가장 모범적인 자립형 산림관리소로 선정됐다. 다른 선진국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공 경험은 가난할 때, 힘들 때 산림 녹화에 성공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똑같은 말을 해도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험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의 산림 녹화 경험을 세계와 나누려는 시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산림 녹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기록물들은 대개 5년이 지나면 대개 폐기 처분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전 세계 190여 개 나라가 기후 변화 협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도 동참을 선언했다. 온실가스로 인해 더워지는 지구 온도를 2030년까지 2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약속하며 저탄소 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폐허를 딛고 일궈낸 한국의 경제 성장은 누구도 예측 못한 일이었다. 동시에
산림복구라는 기적까지 함께 얻어낸 경험은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 자산이 있기에 저탄소 성장이라는 과제와 맞닥뜨린 오늘, 미래로 가는 길에 도전과 응전이 다시 한번 기다려진다.